그리고 대통령 박근혜의 혐의 입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특히 이번 구속영장에는 재산 국외 도피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죄 형량은 도피의 규모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달하는 중범죄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측 독일 페이퍼 컴퍼니인 코레 스포츠에 220억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측에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준 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은닉죄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을 횡령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SK, 롯데, CJ 등 두 재단의 거액을 출연했던 다른 대기업들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시간과의 싸움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에 집중해서 성과를 낸 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면 조사를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삼성전자 박상진 회장이 지난해 9월 27일 독일에서 최순실을 만난 뒤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오케이. 그러나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삼성 폭발적. 지난해 9월 23일 야당은 독일에서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요. 그런데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 만에 박상진 사장이 최순실을 만나러 독일에 간 것입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삼성은 말 3마리를 모두 처분하고 다시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라는 말을 보유합니다. 또한 정유라가 새로 구입한 말들 역시 비밀 이면 계약을 통해서 삼성이 사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사장은 최순실의 말 욕심이 그대로다. 이런 불편한 감정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조선 영흥대군 16대손 이갑수 씨 후손들이 쑥곡의 땅을 국가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세계일보 보도 어제 전해드렸지요. 특히 이갑수 씨의 후손들은 쑥곡의 땅 매매자금 일부가 유경재단과 구국봉사단 등으로 유입됐다 이렇게 밝혀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중앙정보부 등이 보안사에 사건 개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보안사 변모 소령은 이갑수 씨의 장남 이상권 씨에 대한 조사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하달돼 내려온 사건이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변모 소령은 당시 민간인 수사는 대개 상부의 하명 사건이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0%대 당 지지율 고공행진이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실망한 40대와 50대, 부산 경남의 보수층이 민주당 지지로 방향을 선회하는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0대의 27%만 여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50대의 보수 성향의 상당 부분 균열이 같다는 뜻입니다. 과거 야도로 불리던 부산 경남의 보수층 이탈 역시 민주당 지지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6%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줄곧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했던 김정남에 대한 암살설이 불거졌습니다. 암살이 맞다는 확인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정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둘째 부인인 성혜림의 장남으로 태어났지요. 199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만 해도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아꼈던 여동생 김경희 전 노동당 경공업 부장이 김정남의 후계자 지명을 극렬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5월 김정남이 위조된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으로 일본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김정남이 김정일 위원장의 눈밖에 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집사변호사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접견권을 남용해 수감자의 구치소 생활에 편의를 봐줬다는 것인데요. 징계를 받은 10명 가운데 로펌 막내 변호사는 4명, 징계위원 회원은 13명 가운데 8명은 20대에서 30대 청년 변호사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표의 지시로 접견에 나선 말단 변호사가 많았는데요. 이런 현상은 변호사업계의 취업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렵게 취업하다 보니 부적절한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디지텍고등학교가 국정역사교과서로 수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 디지텍고등학교는 교장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의 훈화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국정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하겠다고 밝힌 건 이 학교가 처음입니다. 곽일천 교장은 연구학교 지정 여부와 상관없다. 교육부가 보내주지 않으면 복사라도 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앨범 신청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최근 3년 동안 졸업앨범 신청자가 300명에서 400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서강대는 올해 졸업생 약 1,300명 가운데 500명 정도만 앨범을 신청했는데요. 취업을 못해 갈 곳 없는 마당에 졸업앨범은 사치다. 졸업생들은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일부 대학이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지 않아 여학생들이 불만을 쏟고 있습니다. 여학생 학생회가 있는 대학은 선거마다 공약으로 등장하곤 하지만 그마저도 없는 대학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요구사항인데도 남학생들 반발과 학교 측의 무성의에 좌초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여자들만 사용하는 생리대를 왜 학생회비에서 빼서 지원하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학교는 논란을 빌미로 예산 지원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2009년 한 여성이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보조 출연자로 일했던 이 여성은 방송기획사 관계자 12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언니에게 이를 소개했던 동생 역시 6일 뒤 목숨을 끊었으며 아버지도 2달 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2004년 성폭행 가해자들 12명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과 수십 번 대질신문을 반복하면서 치욕감과 모멸감 등을 호소했는데요. 결국 피해 여성은 2006년 고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12명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2014년 1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해당 기획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기획사는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머니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를 자책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판사는 반성의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또한 두 자매의 안식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경유 가격이 10% 오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이 최대 5% 넘게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대 경제학부 배정환 교수팀이 발표한 대기오염 배출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요. 경유 가격이 1% 상승할 때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은 0.07%에서 최대 0.5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값을 10% 인상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최대 5.3%, 미세먼지도 최대 3.4%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12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에서 경유 소비와 대기오염을 조사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김용민 파일.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의 2월 7일 종업식 훈시 발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한국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여론, 법치주의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회다. 90% 이상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략적인 의견과 심지어는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국민들을,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어요. 한편 종업식 훈시 발언을 들은 학생들.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데 먼저 그 타블렛 PC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셔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하고 이제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그들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굳이 타블렛 PC에 그렇게 주목을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고요. 타블렛에 대해서도 그걸 지금 태극기 시위 쪽에서는 그거 JTBC 쪽에서 다 조작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옳습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학교 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으로서 정치적 중립적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거의 다 우익적으로 가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날 곽일천 교장이 했던 말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장인이 월북을 했다든가 하여튼 뭔가 이념적으로 종북 세력이었다고 해가지고 질문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멋있는 로맨티스트다 그랬어요.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발언. 정확한 워딩은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 그건 장인의 생각이었고 나는 그 장인의 종북주의적인 그런 이념에 대해서는 나는 달리합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다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은 월북한 사실이 없다는 점. 하지만 곽일천 교장은 월북했다고 재차 발언.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장인이 월북을 했는데 월북한 사람이어서 네.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 이거지. 네,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곽일천 교장 발언은 곽일천 교장의 이